안녕하세요. 너싱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시험을 봤던 CNOR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준비를 할 때 이 후기를 공유해주신 선생님들이 한 6, 7분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다른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간호사로 오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은 자격증의 나라죠. 한국에서는 임상 간호사 관련된 시험이 국가고시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면허 말고도 자격증 시험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BLS, ACLS도 자격증의 일부고요. 저희가 부서 배치받을 때 보통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병동, 그리고 병동 안에서도 뭐 정형외과, 산부인과, 종양내과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을 면허시험에서 확인을 한다면 자격증 시험을 각 부서에서 더 포커스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련된 자격증을 딴 간호사를 Certified Nurse라고 부르고요. 제가 저번 주에 친 CNOR, 이 시험도 Certified Nurse Operating Roo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꼭 그 부서 관련된 자격증 시험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시험을 봤던 CNOR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방금 프린트한 이 서티피케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종이 한 장 나옵니다. 끝이에요. 그래도 이 시험이 필요하니까 제가 봤겠죠.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취업할 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연봉을 올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직무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네 번째는 부서 사람들이나 협회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할 병원이 정해지고 나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해당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 연봉 같은 경우는 제가 입사를 하면 한번 병원에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연봉을 한 2,000불 가까이 올려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재직 중에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준비 비용, 접수 비용 다 병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컸는데요. 제가 수술간호팀에서 근무를 하긴 했지만 아산병원에서 마취회복 간호사였고 주로 당일수술센터 업무 정도만 다뤘기 때문에 수술간호사의 직무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 포함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마취회복실 출신 선생님들은 다 부서가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요. 미국 회복실, PECU에서는 TO가 많지가 않고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많고 주로 중환자실 출신 간호사분들께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취과 쪽으로는 CRNA라는 전문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레지스터드 널스는 따로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서지컬 테크니션 뿐만 아니라 마취과 쪽에서도 테크니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마취과 소속으로 하는 간호사는 따로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수술간호사로 진로를 틀어서 취업문도 좀 넓히고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좀 확립시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좀 놀랬던 거는 미국 수술간호사, 특히 서큘레이팅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었는데요. 제가 미국 수술간호사 협회인 AORN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세한 잡 디스크립션을 살펴보시면 한국에서 회복실 간호사로 일했던 제가 해보지 않은 직무가 2가지 뿐이었어요. 제가 아직 미국 수술실에서 일해본 상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경험한 건 아니지만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 수술실 간호사는 환자의 옹호자 역할을 하는 간호사로서 수술 중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수술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안전, 안위 관련된 문제를 책임지고 소독, 멸균 과정 및 법적, 윤리적 상황에서 환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미국 수술실 간호사는 스크럽보다는 서큘레이팅으로 일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요. 서큘레이팅으로서 하게 되는 일은 한국에서의 서큘레이팅 간호사와 한국에서의 회복실 간호사의 역할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당일 수술센터 업무를 하면서 뭐 프리, 인트라, 포스트 오피 케어에 전반적으로 관여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업무했던 범위랑 시험 범위가 많이 겹쳤습니다. 책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단원에서 나오는 이제 프리, 포스트로 환자 사정하는 거, 그리고 진단 내리고 환자에게 중재를 제공하는 것들이 제가 프리오피 케어에서 했던 업무랑 많이 겹쳤었고요. 세 번째 단원에 보시면은 환자의 안전, 그리고 환자 포지셔닝 하는 거랑 헤모다이나믹 니즈랑 뭐 페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마취 회복실 간호사로 일했을 때 많이 개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이 친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머전시 시츄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응급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회복실에서 제가 많이 다뤘던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회복실 선생님들 중에서 그 시험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은 CNOR 시험을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번외로 그 회복실 간호사를 위한 자격증 시험도 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그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CPAN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CNOR만큼 공신력이 없어서인지 한 1년 전에 한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 공부했던 시험인데 이게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1년에 한 번 오키나와에서 시험이 열리더라고요. 그날 맞춰서 휴가를 쓸 수가 없어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근데 또 미국 취업 사이트인 인디드 살펴봐도 회복실 간호사 모집 공고에서는 CPAN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 회복실 직무는 중환자실 출신 선생님들이 중환자실 관련 자격증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 시험 타임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작년 2020년 12월이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대사관 인터뷰를 볼 때쯤이었는데 이제 미국에 갈 날이 거의 다가오니까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회복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긴 할까?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격증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CNOR의 시험 출제 범위를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가 익숙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볼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책을 먼저 주문을 하고 그 홈페이지에 제 시험 응시 요건이 되는지 먼저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책을 받아서 쭉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익숙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책을 일하면서 읽기 시작했고요. 2월 1일에 제가 시험 2번 볼 수 있는 걸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월 28일 퇴사 예정이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퇴사하고 이거 시험 공부를 빡세게 해서 합격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월 내내 이제 가족들, 친구들이랑 좀 많이 놀기 시작하면서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원래 3월로 잡았었는데 총 5번을 미뤄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월까지는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5월 28일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제가 이제 시험을 2번 볼 수 있는 걸로 결제했었기 때문에 뭐 한 번 떨어진다고 해도 2번째로 보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2번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 2월에 공부를 일이랑 병행했을 때는 일단은 이 책을 한 번은 다 봤어요. 한 번 쭉 정독은 한 상태였고 그 어플이 있는데 포켓프랩이라는 어플에 총 800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400문제까지는 풀었었어요. 정답률은 한 50% 나왔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다가 5월 22일 더 이상 시험을 미룰 수 없을 때 딱 일주일 남겨놓고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책에도 뒤에 200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 풀기 다 하고
포켓프랩 어플에 남아있는 400문제마저 다 풀고 포켓프랩에 있는 800문제 전체 오답을 한 2번을 했어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오답을 2번씩 해도 또 기억이 안 나는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내용은 이제 해설이 자세하게 돼 있었는데 그 해설을 이제 워드 파일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개념들 위주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필기했었고요. 시험 이틀 전에는 CCI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식 프랙티스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50불 결제하시면 볼 수 있는 시험인데 그 시험을 풀고 하루 전날에는 AORN 가이드라인을 한 15개 정도 읽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리고 시험이 취소가 됐어요. 원래는 맨하튼에서 1시에 시험을 볼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시험장이 닫혔다고 다시 스케줄링을 하라고 했고 저는 5월 31일까지는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조금 멀리 있는 플러싱에 있는 시험장을 변경을 하면서 아침 9시로 시험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시험장에 갔는데 미국 시험장들은 보통 이제 다양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의 시험장에 모여서 각각 시험 보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내내 옆에 분은 계속 에세이를 쓰는지 계속 타이핑을 하시는 게 좀 많이 시끄럽고 그 시험 감독관은 이제 인도 아저씨였는데 시험장 안에 전자레인지랑 세면대랑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점심 데워 드시고 손 씻으시고 뭐 조금 산만했습니다. 어쨌든 시험을 9시에 시작을 했는데 보통 다른 선생님 후기에서는 제가 쉬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앵클렉스처럼. 근데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제 주어진 시간에서 시간을 까먹는 걸로 하고 화장실을 갔다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못 쉬었고요. 좋았던 건 북마크 기능이 있어서 좀 아리까리한 거는 다 북마크 해놓고 답안지 제출 전에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 풀고 나니까 제출을 하고 나서 제 점수를 이제 계산 중이래요. 그 문구를 떴을 때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눈 가리고 있다가 한 1분 뒤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패스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다른 점수 같은 건 안 나오고 그냥 패스 or fail만 나오나 봐요. 그러고 시험장에서 나와서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메일로 정말 패스한 거라고 파일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요, 제가 프랙티스 테스트나 어플 문제 이런 거 다 풀면서도 느꼈던 건데 굉장히 말장난이 많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시험 풀 때도 영어로 나오니까 단어를 몰라서 해석 못한 문제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간호사의 중재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라고 해서 읽어보면은 보기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답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다음 중 프리오피 간호중재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서 보기 중에 프리오피가 아니라 인트라나 포스트오피에 해당되는 것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시험 합격해서 너무 기뻤고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작년 12월부터 계속 미뤄왔던 숙제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걸 끝내서 너무 기뻤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마취회복 간호사 출신인데 이제 수술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조금 갖췄구나 라는 생각에 또 기뻤고,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시험을 꼭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 공부 기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도 선생님들 후기 읽어봤을 때 되게 다양했거든요. 최소 2달에서 9개월까지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벼락치기를 했지만 해보고 나니까 만약에 이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전업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2주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수술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밥 먹고 공부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 2주 생각하시면 되고, 일이랑 병행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다른 선생님들 말씀처럼 2-3달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CNOR 책이랑 포켓프랩 어플 800문제 다 풀어보는 거랑 프랙티스 테스트 풀기, AORN 가이드라인,
요 정도만 꼼꼼하게 다 보시면 이 안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수술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베이스를 다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읽는 책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책들은 근데 시험 대비용으로 읽게 되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웬만한 꿀팁이랑 알고 있는 정보는 다 공유를 했고요. 딱 하나 공유 못한 게 있는데 요거는 따로 연락을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